오늘 단체 주문이 있는 날인데 비가 오고 있어요. 차로 배달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멈추겠죠? 매장 내부는 지금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단체 주문이 있는 날 전에는 이렇게 사전 작업을 먼저 해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장이 지저분하죠. 그래도 이게 다 단체 주문이 쓰일 겁니다. 이번 주문도 블로그를 보고 주문을 주신 분이었어요. 블로그 파워가 이렇게 강합니다. 그러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꼭 블로그로 자기 매장 홍보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체 주문 준비를 시작해 볼게요.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하고. 어때요? 괜찮나요? 잘 안 보이죠? 오늘 주문건은 케이터링 박스가 들어와서 과일컵이랑 샌드위치, 다과, 그리고 팩주스가 들어가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는 여기 과일을 먼저 손질을 해줄 거예요. 과일은 보통 제철 과일을 사용하고요. 이게 바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에 가서 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르지 않는 과일들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오렌지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준비해 줄게요. 오렌지는 크게 2조각 들어갈 거예요. 잘 잘라서 준비해 줄게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경단녀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저도 뭔가 내 손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큰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일할 수 있구나 하는 작고 단단한 성취를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주문 들어오는 것만 받아서 만들다가 단체 주문으로 조금씩 확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단체 주문하니까 확실히 배달 팁도 안 들어가고 한 번에 재료를 준비할 수 있어서 로스율도 없고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매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다가 집에 가서도 진짜 다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체력적으로 봤을 때도 저한테는 단체 주문이 정말 잘 맞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매장 상시 오픈하던 것을 단체 주문으로 돌려서 지금은 단체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장사를 하는데도 메타인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포기할 거는 빨리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장사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도 키워야 하고 일도 하고 싶기 때문에 과감하게 상시 오픈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단체 주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남은 체력과 시간을 바탕으로 다른 것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자책도 쓰고, 그리고 샌드위치 단체 영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아이 셋을 키우는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직업입니다. 과일도 손질도 했고 토마토까지 손질을 했으면 이제는 양상추를 씻어줄 거예요. 양상추는 대략 한 통에 샌드위치 4개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산 양상추는 약간 크기가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최소 수량으로 씻어 놓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씻어서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양상추 비닐도 뜯을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비닐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뜯다가 비닐 조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개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세척해 주시고, 세척을 할 때도 비닐이 있는지 없는지 꼭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샌드위치 쌀 때까지 양상추에 뭐가 들어갔는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먹을 때 비닐 한 개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큰일 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양상추 탈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물기가 없도록 탈수를 뱅글뱅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물기가 많은 양상추로 샌드위치를 싸게 되면은 마지막에 샌드위치 싸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잖아요. 그럼 샌드위치에서 물기가 뚝뚝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 쌀 때 양상추 물기는 꼭 탈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샌드위치 싸기 전에 과일컵부터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과일컵 구성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3-4가지 들어가면 굉장히 좋고요. 저는 바나나도 넣을까 했는데 이번 거 바나나가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바로 이제 직전에 과일 사실 때 상태가 좋지 않다면 구매하지 마시고 신선하고 단단한 과일들 위주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인스타도 하고 있고 스레드도 하고 있고 블로그, 유튜브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에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DM으로도 오고 카톡으로도 연락이 오는데 대부분 매출이 어떻게 하면 느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진짜 저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진짜 공감 많이 되거든요. 제가 거기서 답변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블로그 마케팅은 꼭 해보셔라 그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전부터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블로그를 운영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이 일을 샌드위치 일을 하면서 블로그를 제대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블로그 포스팅 하나로 매출로 이어지는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데리고 오고 그 매출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블로그에 대한 것도 많이 올리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어떤 키워드를 쓰면 좋은지 그거를 공부를 해서 차근차근 이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진짜 컴퓨터 다루는 게 정말 어렵다 하실지라도 이거는 진짜 답은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당근마켓에도 계속 올려보시고 블로그에도 계속 올려보시고 아니면 마지막엔 도움을 받으시는 것까지 그것까지 하셔야지 내 매출이 올라가고 그게 누적이 되면 자산이 되는 날이 진짜 옵니다. 평소 하던 루틴에 단 1%만 더해도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어도 어제와 다른 단 한 가지가 새로운 오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에다가 그냥 하나만 더 하면 그게 또 다른 새로운 길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도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과일컵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장갑 갈아 껴주고 이제 샌드위치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빵 뜯을 때도 비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하셔가지고 비닐 들어가지 않게 잘 뜯어주세요. 샌드위치 만들기 시작은 빵에 소스를 바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긴 소스통에 소스를 넣지 않고 사용할 만큼만 소스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샌드위치 재료를 차곡차곡 놓아줄 거예요. 샌드위치는 48개 오늘 만들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치즈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으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체 샌드위치 살 때 정말 편합니다. 보관도 잘 되고요. 이걸로 하면은 번거롭게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걸 뜯지 않아도 그리고 비닐이 들어갈 위험도 없으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앵커 슬라이스 온 슬라이스 체다 치즈예요. 오늘은 햄 샌드위치로 통일을 할 거라서 햄 위에다가 토마토를 올려줄게요. 이제 이 위에 양상추 올리고 포장이 들어갈 겁니다. 초반에는 샌드위치 살 때 1시간에 10개 정도밖에 못 샀거든요. 한 장 한 장씩 펼쳐놓고 한 개씩 싸는 방법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유산지 왕창 깔아놓고 그 위에 샌드위치를 하나씩 올리고 그리고 양상추를 그 위에 올려서 바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하게 되면은 1시간에 30-40개 정도는 포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과 비교하면 한 3-4배 정도 훨씬 더 빨라진 거죠.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번 샌드위치 살 때는 1시간 반 좀 덜 걸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드디어 샌드위치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포장을 해야 합니다. 샌드위치 용기에다가 반쯤씩 커팅을 해서 포장을 해줄게요. 저한테 알바는 안 쓰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알바를 계속 쓰게 되면은 단체 주민이나 이런 거 시간적으로 제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냥 혼자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뚜껑을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뚜껑 덮고 스티커도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포장이 전부 다 완성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인사도 했네요. 뚜껑 덮고 스티커 붙이는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단체 주문 시간 계산하실 때는 최소 1시간 정도는 여유 있게 시간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배송할 때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시간을 잘 배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힘들어 보이죠? 스트레칭은 간간히 꼭 해주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거 샌드위치랑 과일컵 쌌으니까 케이터링 박스에다가 포장만 해주면 됩니다. 네모 박스에다가 이제 포장을 해줄 건데 이거는 전날 미리 다 접어놨고 위에 저희 로고 스티커까지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샌드위치, 그리고 과일컵, 팩주스, 다과, 그리고 물티슈까지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면 이렇게 샌드위치 케이터링 박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예쁘죠? 중간에 멍 때리고 있네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견과류 조금 먹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샌드위치 박스 포장만 하면 됩니다. 케이터링 박스 받았는데 테이프가 잘 안 떼지면 화나잖아요. 그래서 테이프 끝부분은 조금 접어서 떼기 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스 포장해 볼게요. 박스에 4개가 한 번에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에 차곡차곡 올려서 이제 박스 포장까지 완료해 줄 거예요. 지금 밖에 비가 와서 밑에다가 비닐 좀 깔아두고 위에도 테이핑 한 다음에 비닐을 씌워 줄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훨씬 더 큰 결심이에요. 단순히 시간을 내는 것 이상의 일이거든요. 육아라는 끝없는 루틴 안에서 내가 나로서 살아가려는 그 작은 움직임이 정말 위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샌드위치를 만들었고 그거를 사진 찍고 글로 남겼을 뿐인데 어느 순간 제 일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매일 완벽하진 않아요. 수많은 선택 앞에서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할 때도 많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시작했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계속했기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 육아 일을 병행하는 거는 진짜 만만치 않아요. 때로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싶은 날도 정말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날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버텨내니까 그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배달을 하고 제가 만든 것을 결과물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지거든요. 현재 저는 단체 주문 위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블로그 마케팅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저한테는 딱 맞는 속도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녹록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늘 불안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잘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해온 것들이 하나의 길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뭐라고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드디어 배달까지 끝났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